정말 제가 오늘 분노의 페북을 하나 오늘 오랜만에 썼는데 가급적 화 안 낼라 그래요. 왜냐면 화낼 일이 많을 거거든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가급적 자제하고 화낼 있는데 일이 매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자제하는데 오늘 제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3년 구형한 이 군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네, 정의가 정말. 죽어버린 거죠. 예. 네, 이 땅에 이제 그 사법 정의라는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그거 이제 박정훈 대령이 만약에 이게 이제 그 구형이 된 거니까 예. 선고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징역 3년에 이게 지금 최고형이라고 제 기사에서 봤는데 이대로 가도 미친 나라가 되는 거고 이거보다 뭐 좀 감형을 해서 선고가 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마저도 미친 거죠. 왜냐면 박정훈 대령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죄가 없다고 지금 바라보고 있을 거고 이것도 뭐 관련해가지고 과거 여론조사 해보면 누구 잘못이냐 물어보면 박정훈이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 국민 드물어요. 대부분 대통령 지지층이나 저거 항명 아니냐 저거 배신자 새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죄송한데 정신이 좀 이상한 거고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이성적이지 못하신 분들이고 이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모습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너무 그 무력감이 분노로 치환되는 거죠. 무력감 자체가. 그래서 저도 참 오늘 마음이 너무 좀 안타깝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고 그래도 저는 일단은 뭐 나름의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그래도 군 판사들이 그동안에 진실 규명하는 데 있어서 공수처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긴 했거든요. 사실입니다. 군 판사들이. 네, 영장 기각도 했고. 예, 그리고 물론 그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저 김용현 같은 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맞아. 김용현을 경호처장하다가 충안고 선배를 국방부 장관 보낼 때 욕도 많이 먹었지만은 네. 그때 윤석열의 의도는 욕을 먹더라도 보내는 이유가 이런 거 정리하라고. 사실 그러는 박정훈 대령 군사재판할 때 군판사들 이제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 국방부 장관에게 이거 정리하라고 보냈다고 생각하고 제가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신원식은 그걸 잘 못하니까 요 뻔뻔한 김용현을 앉혀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일단 군 검찰은 김용현으로 바꾼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군 판사들이 느낄 압박이나 외압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은 되는데 네. 그래도 우리 판사님들이 법과 양심을 꼭 지켜서 국민 편에서 올바른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기를 일단 1심이니까 네네.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군 검찰이나 군 판사나 사실은 다 국방부 아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장 기각됐을 때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놀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같은 사무실을 심지어 쓴다는 거예요. 판사나 군 검사나 아니, 예전엔 그랬대요. 군은요 판사 검사 돌아가면서 해요. 맞아. 그러니까 거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올해는 검사, 내년에 또 판사. 그래. 군 법원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네. 이제 만약에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한 게 이제 과거의 전례들이고 정말 진짜 네. 그 군내 비리들이나 네. 정말 법적으로 이제 군인이 처벌을 받을 때 보면 아무리 이제 그 어떠한 이 군인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더라도 네. 군 자체가 너무 폐쇄적인 조직이어서 심지어 법도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뭐 예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중형 떨어지잖아요. 네. 저 이거 나라가 뒤집어질 거라고 보고 이거 중형 때려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만약에 이건 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진짜 만약에 사법 살인을 네, 만약에 재판부가 결정한다 이러면 저는 아마 윤석열 스스로가 자신의 발에 이제 더 큰 불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건 민중 항쟁권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게 민중 항쟁권입니다. 이 사람을 못 지키면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존립 자체의 의무가 없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이 사람을 왜 유죄를 주죠? 나는 내가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 비춰봤을 때. 네, 아니 박정훈 대령이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게 뭐가 있는지를 있어요? 아니 뭐가 있는지 난 설명을 모르겠어. 해야 돼. 왜 구형이 3년이 나오는지를 나는 모르겠는데.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무슨 윗사람들 말 안 들었다고요? 그 윗사람들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때도 청문회 때 신범철 차관 선서도 못 하잖아요. 야 이 인간들아 선서도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항명 명령을 내릴 자격이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선서도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항명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개벽다구 같은 소리지. 뭐 물론 근데 아마 신범철은 시간이 지나서 선서를 했던 걸로 막판에 기억이 나는 막판에는 막판에 처음에 했던 바꿨던 선서 것 못했죠. 처음엔 안 했지. 처음에 일관적으로 다 안 네. 했지. 일관성 있게 다 안 했지. 임성근도 안 했고.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여러분들께도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이거 1월에 선고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내년 1월일 겁니다. 근데 내년 1월에 이거를 진짜 뭐 징역 진짜 때리면 무죄를 안 주고 징역을 주면 많이 때리면 진짜 민중 봉기 해야 됩니다, 이거. 아, 이게 맞아요. 이제 선동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이 오늘도 기자들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분이 자기 자신의 원칙과 소신과 그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지켜왔던 가치도 있겠지만 채수군을 위해서 그렇죠. 또 채수군 돌아가신 고인을 가족에게 약속을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처음에 수사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엄정하게 하라며 왜 이렇게 말을 바꿔? 말만 따나 한 거야. 아, 윤석열은 매일 말을 바꿔. 매일 왜 그러는 거야?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네, 하라 그랬어요. 과거 지처럼 한 거예요. 윤석열 지처럼 열심히 한 거야 수사를. 아, 열심히 하라며. 그 열심히 했는데 왜 처벌을 하냐고 왜?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록 회수하는데 근거 규정도 없어요. 지들이 법을 다 어겼어. 감옥을 가면 윤석열이 가야지. 맞아요. 입으로. 맞아요. 아니 감옥 갈 놈은 감옥 안 가고 감옥을 안 가도 되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박정훈 대령 훈장조도 모자랄 판에 감옥을 보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실 규명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의 무게가 네. 국민들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엔 재판부는 대통령의 경로가 더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재판부가 대통령 눈치 봐가지고 박정훈 대령을 실제 중형을 주거나 징역형을 주는 그런 수모를 이분에게 이제 가하는 순간 저는 국민들의 분노가 아마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질 겁니다. 이미 지금 분노의 임계점을 타고 넘어간 사람들도 많은데 내년 1월에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해볼 테면 해보시고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갑니다. 아 진짜 이건 진짜야. 다 죽여 죄송한데 너 죽고 진짜 나 죽고 가지. 다 돼진다. 다 돼져보자 어디 한번. 아니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살고 싶지도 않아. 아니 진짜 이거는 이 세상에 살 미련이 없어. 이미 이지경은 나라가 아니지만 나라도 아니고 이지경은 나라도 아닌데. 아니 막가 이거는. 아니 우리가 꺼리낄 게 뭐 있어요? 아니 제가 그 과거에 죄송한데 네. 이제 이 주제와 너무 다른데 네. 뉴진스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네. 뉴진스가 이제 방시혁과 하이브로부터 이제 좀 탄압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뉴진스 팬이기 때문에 네. 탄압을 받았는데 뭐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고 막 뭐 민희진 씨가 퇴사를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이제 뭐 관심 없고 법적인 문제와 그 책임이나 이런 조직과 조직 논리를 대입시켜서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데 다 떠나서 제가 장난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진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박정훈 대령을 징역형을 주거나 무죄를 안 주고 중형을 때리면 박정훈에 대한 공격을 이미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박정훈에게 무죄를 안 주잖아? 진짜 만에 하나라도 중형을 주거나 징역 3년 구형을 때렸는데 감형 따위가 아니라 그냥 무죄야. 무죄를 안 주잖아? 솔직히 재판 받는 것도 억울해.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나는 간주할 거야. 그렇죠. 나는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거기 때문에 맞아요. 딱 기다려 진짜. 돼진다 다. 군판사 잘 들어. 해봐라 진짜 해봐라. 진짜 잘 들어. 나 진짜 나 우리에 대한 시방쇼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시방세에 대한 진짜 공격이죠? 죽일 거야. 네. 경고했어. 아니, 진짜 피자 시켜놓고 진짜 우리가 기다립니다. 지켜봐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아니 다 똑같죠. 이거는 뭐 선을 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구형된 것 자체가 정말 이건 최대형인데 최고형을 구형을 해놓고 난 원래 윤석열을 별로 안 좋아했지만 네. 이제는 정말 지나가다 제 눈에 띄지 마세요 진짜. 윤석열 아저씨 내 눈에 띄지 마세요. 박정훈 오늘 생일이에요? 네 생일에. 생일에. 너무 속상해. 아무튼 요 정도 하는데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아까 방송하고 내려오는데 그 방송국 이제 우리 스태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 이게 사례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기는 절대 내부 고발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의로운 일 하고 정의로운 일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고초를 당해야 되고 징역 가고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면서 동시에 뭐더러 옳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야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뒤집혀지고 옳고 그름이 거꾸로 되면 사람들이 물론 분노도 하지만은 다들 이제 각자 조직이든 영역이 있잖아요. 어떤 정의를 위해서 소리치면 뭐하냐라는 그런 허탈감, 자괴감이 다 우리를 뒤덮는 거예요. 그 우리 사회가 좋아지겠습니까? 다 체념하게 되는데, 근데 그분을 뭐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느껴진다는데. 그래서 저도 그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을 제가 공감은 하나
그래도 우리가 내일 우리가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정의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좋은 말씀이죠. 네, 정말 그 생각으로 이거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박정훈 대령 만약에 진짜 실형 때리는 순간 때리게만 해봐. 방맹이 3번 내리기 전에 제가 그 군사법원 앞에 가 있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군내에서 벌어졌던 사망 사건이나 뭐 이제 성폭력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이제 군인이 계시거나 이런 사건들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데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고 그런 이후에 어떤 이 군사법원법이 바뀌게 되고 이제 어쨌든 산통을 겪다가 이제 여러 이제 어쨌든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하나의 흐름도 굉장한 역사적인 흐름으로 남을 것이고 역사적인 장면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 권력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진실과 오직 본분과 그렇죠. 오직 피해자와 오직 또 그 피해자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이 인생을 걸어버린 군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사법살인으로 바라봐 줘야 하고 이분이 그렇죠. 진짜 그런 형을 받는다고 한다면 최혜병의 경우에는 정말 본분을 다하다가 억울하게 윗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고 말이 됩니까? 말이. 그 죽음을 조사하기 위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또 사법적으로 살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사회에는 정의가 이제 말살되고 실종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누가 내부 고발을 할 것이며 절대 안 하게 되지. 그렇게 나서지 되면. 마라. 너도 그렇게 된다. 그리고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뭐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봤을 때 내부 고발자들은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에 저항한 역사를 우리가 곱씹어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 주변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으면 맞아요. 그 사람은 평생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그 업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공익을 위해서 나섰는데 결국 공익을 향유하는 시민들과 대중들이 그 사람을 외면하면 그렇지. 그 사람은 진짜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친일파들로 많이들 변절을 했죠. 근데 그때 끝까지 신념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만주까지 가고 저기 뭐 카자흐스탄까지 가고 결국에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쳤던 사람들 독립 해방하고 나서요 다 우리가 외면한 거예요. 외면하고 나니까 그분들도 힘들고 자자손손 힘들고 괴로웠고 그러면서 변절하고 친일하고 국민들 등에다 칼 꼽았던 놈들은 다 출세하고 이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뭐 친일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가까이 있는 우리 박정훈 대령부터 지킵시다. 진짜로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냥 박정훈 대령에서 우리가 쇼부를 보자고요. 여기서 끝을 봐. 아니 저는 갑자기 또 이제 노무현이 생각이 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뉴스 볼까 겁납니다.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샤샤킴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법 지키고 살면 뭐 하나. 바보돼. 법 지키면 바보 되는 세상이 원칙대로 말이 돼요? 살면 뭐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연설할 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자신의 어머니도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발치기다. 너는 앞으로 나서지 마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치욕의 역사 즉 맞아요. 부모가 직접 나서서 야 이놈아 너는 앞으로 나서지 마라. 부당함이 있다면 눈을 가려라. 불의에 못 번째 맞서지 해라. 말고 못 불의에 번째 저항하지 말고 못 번째 해라. 뒤로 빠져라. 너만 아니면 된다. 라고 부모가 아들 자식들을 가르쳐야 됐던 그 치욕의 역사를 맞아요. 우리가 바꿔야 한다라고 했던 게 노무현 정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심해졌어, 지금. 사회가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저는 제가 그런 분들을 마음속에 두고 존경하고 살아왔던 성인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박정훈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맞아요. 간주한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책임이라는 게 다 n분의 1로 나눠져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그 n분의 1 중에 어떤 분은 조금 더 많은 공적 책임 의식과 뭐 정의감을 가지고 더 감당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용기가 조금 덜 나서 n분의 1을 조금 더 미달해서 자신의 몫보다 좀 덜 감당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시민들이 n분의 1의 책임을 나눠줘야지 이걸 박정훈 대령에게 그 정의를 지켰던 그 책임 뭐 책임이라는 것도 없지 정의를 지키는 게 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 거꾸로 된 부정의의 상태를 바로잡을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저는 n분의 1로 상속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박정훈 대령을 여기서 못 지키면요 앞으로
박정훈 대령의 케이스가 다 우리한테도 닥친다고 봐야 됩니다. 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를 외면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를 탓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 사고의 당사자가 곧 된다니까요. 맞아요. 나라가 바뀌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몇백 명이 죽어도 이상민 같은 놈이 또 지금 장관하고 있고 국정원장 간다고 지금 저러고 자빠져 있는데 이게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러면은 그 다음에 온 행안부 장관도 뭐더러 열심히 일합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왜? 책임 안 지고 더 좋은 자리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이렇게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흥분이 되지만은 정말 차분히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방생님들은 아주 단단하게 생각의 일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목소리를 더 높여서 하여튼 이 나라 바로 잡읍시다.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야, 근데 이제 심각해, 이제는. 국민분들도 참 답답하겠지만 정치하는 분들이 진짜 마음이 더 답답하겠다. 왜냐면 이 남아있는 2년 반의 시간을 이대로 보내게 하게 한다는 거는 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정말 못할 짓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정말 악당이죠. 네, 악당. 이거는 못할 짓이지. 이거는 이제 실제 정치,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상황을 2년 반 더 살려고 국민들을 등 떠민다는 거는 사실 그냥 나가 죽으라는 얘기밖에 그렇죠. 안 돼요. 진짜로 진심으로. 진짜 싱가포르의 태영이 있잖아요. 진짜 우리나라도 저 정치인들에 한해서는 태영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신 차리게. 싱가포르는 태영이 있거든요. 법을 다 아니 그러니까 바꿔야 정치인에 한해서. 그러니까. 정말 아유, 참. 정신 좀 차리게 뭐 하여튼 특단의 조치들을 다 한번 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까 나 울컥했네. 나 왜요? 생일인 걸 몰랐어요. 오늘 생일이셨대요. 생일인 걸 아유. 몰랐네. 어떻게 진짜. 하여튼 우리 박정훈 대령님 우리 시방쇼는 네.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그 우리 박정훈 대령님 가족분들도 너무 마음 뭐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요. 또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최혜병의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말이 막히는데 아무튼간에 우리 국민들이 같이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네. 근데 진짜로 그래도 용기를 내시기 용기 바랍니다. 내십시오. 저는 정말입니다. 이거는 이건 진실도 승리할 거고 네. 국민이 승리할 겁니다. 이게 뭐 일개 사법부 따위가 네. 국민보다 더 앞서갈 수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경로가 무서워서 징역 3년 구형받은 거를 중형을 때리거나 네. 일부라도 받아준다는 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우리 예.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무슨 뭐 사법부 이거는 존중할 수 없어. 나는 네. 이건 존중할 수 없어. 이 3년의 구형도 존중할 수 없어. 나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사법부에서 판결을 할 거니까 그걸 지켜보자는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그래도 있는 거를 수사해서 소신 있게 어쨌든 구형을 한 거라는 식으로 이제 포장지를 하던데 다 죽여버리고 야, 싶더라 근데 진짜. 어떻게 이걸 포장하냐? 난 진짜 정말 다 진짜 확 그냥 진짜 국민의힘은 너무 좀 아유 대통령 눈치를 이제 그만 봐야 되는데 너무 네. 또 여전히 보고 있죠. 예. 하여튼 저희가 넘어가시죠. 두 눈 부릅뜨고 네. 지켜보겠습니다.